talk to you so I can be close to you. It's really simple if you look at it that way. Time that we get. 안녕하세요. 한태환의 재미있는 경매 이야기 한태환입니다. 고강동 빌라가 경매 나왔습니다. 본권 빌라는 총 12가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5가구가 한꺼번에 경매 나왔습니다. 왜 5가구가 한꺼번에 경매에 나왔는지, 그리고 경매 용어 해설, 그리고 권리 분석 순으로 유튜브 진행하겠습니다.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건 번호는 2021 타경 2511, 소재지는 부천 고강동 360회 25회 1필지 유창팰리스 201호가 물건번호 1번입니다. 채권자는 오대모씨, 채무자 소유자 조모씨로 동일인, 청구 금액은 1억 7,540여만 원. 이 청구 금액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경매를 신청한 오모씨의 이 채권은 어떠한 채권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모씨가 대항력도 있고 보증금은 1억 7,500만 원. 그런데 집값은 1억 8,330만 원.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집값하고 전세 보증금이 한 83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게 일명 깡통주택이 아닌가. 그래서 이 오모씨는 상당히 화가 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택임차권도 등기했고 경매도 신청하지 않았나. 그런데 그렇다면은 세 사는 사람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 네, 있습니다. 세입자든 어떠한 채권자들도 채권자 입장으로서 채무자의 부동산에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건번호 2번을 보겠습니다. 관할법원 사건번호 같습니다. 그렇지만 물건번호 2번은 203호. 경매 신청 채권자도 오모씨 동일, 청구 금액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203호에는 어떠한 임차인들이 살고 있나 보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항력 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적에는 이 김진모 씨는 LH 전세 대출을 받고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증금은 1억 9,500만 원. 이 빌라의 최초 감정 가격은 1억 9,090만 원. 전세 보증금이 집값을 초과했습니다. 경매 신청자 보니까 오모씨, 자기 사는 집뿐만 아니라 타인이 살고 있는 집도 경매 붙였습니다. 이 채권자 오모씨가 물건번호 3번 302호도 경매에 걸었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임차인 김모 씨도 있고 LH도 대항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 개인 임차인도 있고 LH 임차인도 있지 않나 이렇게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LH 대출을 받고 들어온 계약자는 김설모 씨고 이 김영모 씨는 가족 구성원일 것이다. 그 내용은 여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차 보증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억 1,400만원. 그런데 최초 감정가 즉 합격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2억 1,030만원. 이 집도 깡통주택이 아닌가. 이 302호 누가 경매 걸었습니까? 최초 오모 씨가 경매 걸었습니다. 이렇듯이 채권자는 채권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채무자의 재산 어떠한 거, 수 그런 거에 관계없이 걸 수 있습니다. 물건번호 4번입니다. 사건번호 관할법원 각고 303호입니다. 보증금부터 보겠습니다. 보증금 1억 9,400만원, 최초 감정가는 1억 9,090만원. 이 집도 깡통입니다. LH 대학역 있습니다. 이 집 누가 경매 걸었습니까? 역시 오모 씨가 경매 걸었습니다. 자기 집을 포함하여 세 번째 집, 이 임차인 오 씨는 자기 집을 포함하여 총 5가구를 경매 걸었습니다. 물건번호 5번을 보겠습니다. 402호입니다. 402호의 임차 보증금 2억 1,400, 감정가격은 2억 1,030만. 이 또한 깡통주택입니다. 그런데 강모 씨는 임차인이 아닌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매각 조건에 의해서 인수 2억 1,400만 원을 인수하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이 강모 씨는 전세권자로서 소멸기준 권리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대항력은 충분히 있는데 이 전세권자는 배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아무리 대항력 있는 채권자라도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2억 1,030만 원의 낙찰 받고 오모 씨의 이 채권을 다 변제하고 돈이 남았다. 그래도 전세권자 강모 씨한테 주는 게 아니라 채무자 겸 소유자에게 줍니다. 배당 요구하진 않은 채권자에게는 절대로 배당 주지 않습니다.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이 빌라의 주소가 360에 25에 1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보통 빌라를 지을 땅이 있습니다. 하나의 필지에 빌라가 이렇게 건축되어 있다면 이게 한 필지입니다. 그런데 두 개의 필지에 빌라가 이렇게 건설되어 있다면 넓은 면적 그 번지 외 1필지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렇다면 이 등기부를 보면서 왜 1필지는 어떻게 된 건가? 여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60에
25. 왜 1필지는 360에 24번지입니다. 그래서 왜 1 이렇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등기부에는 갑부가 있습니다. 갑구에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이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을 표시합니다. 이 주택 임차권이라는 것은 언제 하는 것이냐? 임대차가 만기 종료됐을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차가 만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저 나갈 수 좀 없을까요? 빼고 나가세요. 라고 얘기해서 그 물건을 부동산에 내놨는데 나가지 않아. 만기는 되지 않았어. 그렇다고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나?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만기 종료됐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 됐는데 임대인이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택임차권 등기하는 목적은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나는 이사를 하거나 또는 주소를 빼서 전출해야 되는데 그러한 행위를 한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지위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랬을 때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주택임차권입니다. 이 주택임차권이 등기된 이후에 그 집이 비어있다. 그랬을 적에 어떤 세입자가 들어온다. 그 사람은 절대의 세입자가 될 수 없으며 소액 최우선 임차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갑구가 있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행 권리,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세권이 전무 지식이 없는 분들은 임차권인 전세하고 이 전세권을 혼동하는데 이 전세의 요소는 전세금입니다. 이 전세금액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등기하여야 합니다.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에는 차이가 많습니다.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과 전세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통 전세, 월세 하는 것은 임차권입니다. 그런데 이 임차권인 이 전세랑 이 전세권을 혼동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인데 이 전세권은 기록이 남습니다. 어디에? 등기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그러나 전세, 월세는 등기부에 기록이 없습니다. 어떤 집에 전세, 월세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등기부를 열어봤을 적에 등기에 그 전세, 월세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세권은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기 권리증을 받습니다. 이 전세, 월세, 전세 임차권자한테는 등기 권리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세권자에게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적에 받는 그런 등기 권리증과 동일한 이런 등기 권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효력 발생은 이 임차권의 효력 발생은 그 집에 이사 들어가서 살고 주소, 주민등록이 돼 있고 확정이 돼 있다면은
임차권의 효력은 발생됩니다. 전세권은 전세금도 내야 하고 등기부에 기록돼야 효력이 있다. 양도전대는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세 살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대차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전세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세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 설정권자와 특약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양도 전대를 하지 않겠다. 그런 특약을 했다면은 담보 전대 매매할 수 없습니다. 대항 요건 충족을 하려면 임차권은 그 부동산에 점유하고 살아야 하고 그리고 주소 등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전세권은 주소가 돼 있든 돼 있지 않든 관계없이 대항력은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확실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해 놓고 곤란에 빠지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멸기준 권리가 임차권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세권은 소멸기준 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세권이 소멸기준 권리가 되려면은 전체에 대한 전세권이고 배당 요구하였다면은 소멸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러면 인수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은 있는데 임차보증금을 다 못 받았습니다. 미배당이라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세권은 주소돼 있지 않고 임차인 지위는 없고 전세권만 설정돼 있을 적에는 배당으로 소멸됩니다. 보통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은 전입, 확정,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전세권보다 약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지위도 누리면서 전세권을 부득부득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전세권을 했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왜? 전세권이 강한 줄 알고 주소를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소를 빼는 순간 임차인의 지위는 탈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세권은 배당으로 소멸합니다. 비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으로서 확정일자 받는데 600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건 물건이기 때문에 등록세도 내야 합니다. 등록세는 보증금, 전세금의 0.2%입니다. 지방교육세도 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입니다. 등기 신청 수수료도 내야 합니다. 이거는 건당 15,000원입니다. 한 건당 15,000원. 전세 보증금이 1억이라면 1억의 0.2%는 20만 원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 그러니까 4만 원입니다. 등기 신청 수수료는 건당 15,000원. 이 빌라는 두 필지로 이어졌기 때문에
필지당 15,000원, 그래서 15,000원 2개. 그러면 전세금을 1억 원이라면 비용이 얼마냐? 27만 원입니다. 이거 법무사에게 의뢰했다면 법무사 비용은 별도로 나오겠습니다. 권리 분석하겠습니다. 문건 처리 내역에는 접수 내역이 있고 송달 내역이 있습니다. 이 송달 내역은 법원에서 이해관계인에게 보낸 서류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송이라고 표시됩니다. 접수 내역은 이해관계인들이 법원에 보낸 서류입니다. 그래서 제출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물건의 권리 분석 지금 이분이 1억 8,330만 원에 낙찰 받는다 하더라도 830만 원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경매 신청 비용 빼고 만약에 세금이 있다면은 그 세금이 먼저 받는다면 이 분은 1억 7,500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물건을 낙찰받은 사람도 인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금이 어떤 거냐? 법원에 받을 세금은 교부 청구라고 합니다. 교부 청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세금이 만약에 지금 현재 이 빌라가 1억 9,090만 원에 누군가 신권에 낙찰 받았다 하더라도 보증금이 1억 9,400이라 미배당이 57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조금 전에 보여드린 교부 청구가 먼저 받을 세금이 그 먼저 받을 세금을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법정 기일이 빠르거나 당해세가 있다면은 대항력 있는 세입자를 먼저 주는 게 아니라 세금이 받아가게 생깁니다. 그렇다면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금액은 커집니다. 이 빌라는 낙찰 받으면 절대로 안 되는 빌라입니다. 이런 새 빌라고 5개가 나와서 눈에 많이 띄지만 경매 초보자들이 많은 질문합니다. 이 빌라 여지없이 여러 번 유찰될 겁니다. 많이 유찰된 빌라 보고 왜 유찰됐냐, 입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왜 전문가들이 입찰 안 하겠습니까? 인수, 집값보다 더 큰 일을 치르게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이 빌라는 절대로 입찰하시면 안 되는 빌라입니다. 유튜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over